있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 산업 자체에 이런 저탄소 전환, 친환경 분야에 들어갈 돈이 얼마큼 있느냐, 이것도 사실은 관건이죠. 안녕하십니까, 송준호의 생활 ESG입니다. 오늘은요, 해운 그린 프리미엄 녹색금융으로 충당될까라는 내용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해운 산업을 탈탄소화 시켜야 되는데 드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누가 충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충당할 만한 충분한 비용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의 기사로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탄소 중립 사회 전환 비용인 그린 프리미엄 자금 조달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녹색 금융을 주목해라, 또 글로벌 녹색 금융시장이 확장되고 해운산업 화랑이 또 해운산업 녹색금융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한국금융사도 해운산업 녹색금융시장의 확대에 대비해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후위기 지금 대응 행동으로 COP26도 열리고 있고 탄소 중립 선언 많은 국가들에서 하고 있죠. 기업과 국가들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운산업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고배출 산업 중에 하나인데, 이 고배출 산업 역시 이 탈탄소화 움직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 해사 포럼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성명을 냈습니다. 2030년까지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제로 연료 사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운사들이 그리고 또 2040년까지 모든 선박을 재생 연료 100%로 가동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운산업이 지금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기술 개발도 해야 되고 판로도 뚫어야 되고 그런 비용들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이 관건인데 이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연구로서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이제 5일에 글로벌 녹색금융 확대에 따른 해양금융의 변화라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해운산업에서 녹색금융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김종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 분이 해운업 화랑이 되니까 경제적으로 수익이 나고 하다 보니까 해양금융 수요가 증가하는 해양산업의 자본이 필요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ESG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제 해외 선주, 이제 해운 기업들은 녹색 금융 비중도 돈을 돈인데 녹색 금융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분석을 냈습니다. 그 앞서서 그린 프리미엄은 전에 저희가 기사로도 다뤘었죠. 빌 게이츠 책 내용 다루면서 보시면은 이제 그린 프리미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게 논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전환 비용이냐 아니면은 투자냐, 이걸 두고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이거든요. 투자면 거리낌 없이 더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비용이면 아무래도 돈을 내기 꺼려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일단은 그린 프리미엄이 무엇이냐 정의를 한번 보시면,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제품, 저탄소 제품을 생산하고 또 공급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제품 개발부터 공정 작업이 또 새로 필요하고요. 또 판로를 뚫어야 되고 이런 제반 비용이 또 인프라 마련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로 발생하는 그 비용을 그린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보다 친환경적이기 위해서 드는 비용을 그린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비용을 누가 얼마나 감당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투자로 보느냐 아니면 전환 리스크로 보느냐가 갈립니다. 대표적으로 거의 정상대전이라고 할 만큼 큰 분들이 맞붙었는데, 세계 최대 해운회사 머스크,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렌스쿨 최고 경영자랑 빌 게이츠 회장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다르게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쓴 기사고요. 한번 궁금하시면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싱가포르의 에코스페리티 위크라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여기 블랙락도 참석하고 제인 구달이라든지 해외 유명 인사들이 다 참여한 행사인데, 여기서 그린 프리미엄을 산업 자체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가 하는 의제를 두고 소렌스쿠는 우리는 그린 프리미엄 부담할 고객이 충분하게 있다. 당연히 할 수 있다. 이건 투자다. 그리고 뭐라고까지 했냐면요. 소렌스쿠 최고 경영자가 이제 우리는 이것을 얼만큼 더 돈을 더 넣어가지고 이제 확장시킬 그런 생각만 하면 된다. 그린 프리미엄은 우리는 그만큼 지불할 비용이 다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다 충분히 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친환경, 저탄소 전환을 마음껏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빌 게이츠는 말도 안 된다. 그거 드는 돈이 얼만데 기업이 어떻게 그거 다 부담하느냐. 고객이 어떻게 다 부담하느냐. 정가 문제가 생기는데,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중소, 중견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거 할 수 없다. 격차가 생긴다.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이러면서 정책,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 산업 자체에 이런 저탄소 전환, 친환경 분야에 들어갈 돈이 얼마큼 있느냐, 이것도 사실은 관건이죠. 그래서 그것을 봤더니 이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그걸 봤는데 녹색 금융 자본이 점차 증가하고 있답니다. 해운 산업에서. 김 연구원은 보니까 EU가 120억 유로, 약 16조 2686억 원의 녹색 채권을 발행을 하고 26년까지 매년 350에서 450억 유로, 47조 4502억 원, 61조 74억 원, 꽤 됩니다. 규모의 녹색 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이런 채권이나 대출, 이런 녹색 금융 상품과 자본들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왜 확대가 되느냐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은 녹색 금융 시장 자체가 지금 많이 확대되고 있죠. ESG 관련해서도 이거는 블룸버그에서도 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투여되는 자본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그린워싱 때문에 이것을 규제하는 SFDR이라든지 이런 규제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죠. 아니면 그 녹색 분류 체계, 그린 텍소노미라든지. 그래서 굉장히 일단은 시장 자체는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제 해운과 조선업 자체에서도 수요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융 수요 자체가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채권이든 어떤 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가 맞물리니까 해양 금융 안에 이제 녹색 금융이 더 들어와야 된다. 거기가 이제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을 끌어와야 된다. 그리고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 게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국제해사기구는 선박의 대기 오염 물질 저감 목적으로 해운업 대상 환경 규제를 실시하고 자체적으로 또 해외 선주와 해양 금융 취급 금융기관, 녹색 금융 지속 가능성 연계 금융에 참가하고 있다. 이 관련해서 해양 금융 상품을 투자하는 그런 은행이라든지 금융기관들 자체에서도 이런 녹색 상품들 지금 내고 거기에 투자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보면 여기도 돈 얘기인데요. 녹색 대출 자체가 지난 10월 기준으로 89억 5천만 달러, 10조, 보통 조 단위로 이렇게 갑니다. 19억 7천만 달러 녹색 채권, 대출과 채권 이 정도가 있으니까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BNP 파리바, 시티은행, HSBC 같은 굉장히 유명한 글로벌 은행 같은 경우에도 포세이돈 원칙이라는 데를 가입했습니다. 이렇게 산업 군별로 중요한 원칙이나 이니셔티브들이 있는데 금융기관들이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세이돈 원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2019년에 해양금융에 참여하는 은행 간의 자발적으로 출범한 협의체로서 어떤 목적을 가지냐면 해운 산업의 탄소 저감을 촉진하기 위해서 또 금융기관이 해운업 대출 결정 시에 기후변화 변수를 고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의 어떤 변수를 고려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모니터링 되겠죠. 그래서 한 27곳이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선박금융 비중의 5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해운 선박금융 전체의 50%에 육박하는 그런 기관들이 가입했으니까 힘이 있는 이니셔티브입니다. 자금 흐름이 있는 이니셔티브인데 김 연구원은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 탈탄소를 위한 해운 투자에 최대 1조 5천억 달러, 1774조 500억 원이 필요하다고 추정한 것만 봐도 일단은 시장 자체의 수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해양금융시장 내 녹색금융 수요가 당연히 확대될 전망이다. 이만큼 필요하니까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로 인해서 이것이 비용이 될지 아니면 이로 인한 어떤 요새 그 메탄을 전환연료를 넘어서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그런 연료라든지 이제 메탄 선박, 암모니아 선박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새로운 산업 전환이 일어나겠다는 그런 논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 연구원은 국내 해운사의 500억 원 규모의 녹색 채권 발행 공모에 4천억 원 이상이 그럼 이게 몇 배입니까? 8배 아닙니까? 자금이 모이는 등 굉장히 조금 핫하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녹색 채권 수요가 많이 높아졌는데 이제 국내 금융사는 그러면 자 이제 이 돈이 정말 이 해운과 선박에서 이제 사용이 되려면 그린워싱 우려를 종식을 해야 돼. 불식시켜야 되고 정확하게 투자자로부터 어떤 녹색 금융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미래에 대한 투자니까 굉장히 그 리턴에 대한 불분명함 때문에 그게 리스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해서 ESG 평가의 글로벌 스탠다드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요새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요. SBTI라든지 그런 스탠다드를 잘 준수해야 되고 포세이돈 원칙에 가입하고 이런 협력 구조를 만들고 하는 기후변화 글로벌 공조 확대에 대한 준비와 대응 전략 마련이 요구가 된다. 글로벌에서도 지금 그런 흐름이 되고 있고 한국에서 녹색금융이 확장되니까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어떤 압력이 분명히 강해질 것이다.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고요. 큰 자금들이 그런 스탠다드를 요구하면서 투자를 하게 될 것입니다. 녹색 금융 상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해운 산업에 있어서 녹색 투자, 녹색 금융에 대한 비용들이 확장이 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자금을 끌어오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ESG 평가 글로벌 스탠다드라든지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점을 지적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송준우의 생활 ESG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